안녕하세요. 아유르베다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유르베다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르베다의 이론은 인간과 자연은 동일하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고대 사람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들을 모으면서 아유르베다 이론을 정립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연을 관찰하고 동시에 인간을 관찰한 결과 이 두 가지의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인간을 소우주, 자연을 대우주라는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자연과 인간이 동일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동일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자연을 관찰할 때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물질, 두 번째로는 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용,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관찰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이 마이크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이크의 물질은 쇠나 플라스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 딱딱하거나 아니면 차갑거나 색깔이 검는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바로 작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 모두 다 이 세 가지 형태로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는 인간과 자연 모두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물질은 산스크리트어로 드라비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과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이 동일하다라는 말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물질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공간, 바람, 불, 물, 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를 산스크리트어로는 반짜, 마하, 붓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반짜는 5가지를 뜻하고 마하는 크다, 그리고 붓다는 요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큰 5가지의 기본 요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지수화풍공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도록 해볼게요. 이때 이 5가지 요소의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자연물인 요소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이 5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불이나 흙 같은 것이 우리 몸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대 아유르베다 학자들은 이 5가지가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5가지 기본 요소로 자연과 인간이 모두 만들어졌다가 첫 번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들마다 5가지 기본 요소의 역할이나 비율이 다를 수 있겠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 중에 특정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는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불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위염과 같은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마다는 어떨까요? 사람마다 이 5가지 요소의 기본적인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람 역시도 이 5가지 기본 요소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것을 아유르베다에서는 체질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누구는 불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물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다른 형태로 구분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불의 요소가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불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에서도 이 불을 줄이는 형태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불을 높이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건강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이 같이 가지고 있는 요소로는 바로 성질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구나라고 하고서요, 자연과 인간 모두 다 이 구나, 성질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성질이 가지고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에서 가지고 있는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이 모두 성질로 이해하셔도 괜찮으세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바닐라 라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따뜻한 바닐라 라떼는 따뜻한 성질, 달고 쓰고 그 다음에 커피 맛이 나는 향과 그리고 갈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질에 속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연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종류는 무한한 것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물질을 5가지 요소로 한정한 것에 비해서 성질의 경우에는 거의 무한에 가깝게 많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한 요소를 가지고서 인간과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죠. 그래서 학파들마다 이 성질의 규모나 아니면은 그룹을 지어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크게 20가지의 성질로 전체 큰 성질 중에서 20가지를 메인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은 뜨겁고 차갑고 건조하고 기름지고 부드럽고 단단하고 작고 큰 거, 빠른 거, 느린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뭉치는 거, 흐르는 거, 이렇게 10가지씩 쌍을 이뤄서 20가지를 이야기하죠.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앞서 성질은 굉장히 큰 바운더리, 거의 무한할 정도의 바운더리인데 아유르베다에서는 단 20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것은 아유르베다가 의학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연과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성질 20가지를 뽑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치료법을 처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이 20가지 성질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인간과 자연의 동일한 요소 세 번째는 바로 작용입니다. 작용은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서요. 우리는 까르마 하면은 불교적인 전통에서 업부나 업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모든 행동과 작용을 다 까르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역시나 까르마 중에 하나고서요. 이 작용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질처럼 굉장히 무한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요소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석하기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성질과 마찬가지로 학파들마다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간략화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유르베다에서는 좀 특이하게 약초의 성질이나 효과 또는 신체 기관의 기능들을 이 까르마, 즉 작용으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르베다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건강이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의 이론은 자연과 인간이 동일하다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서요. 그렇다면 이 동일한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요소, 물질과 성질과 작용, 이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이론은 아유르베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 이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론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앞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